그 내원했던 우동이는 사지마비로 내원을 하셨는데, 실제로 저희 병원에 도착했을 때 완전히 기립도 안 될 정도로 다리 움직임이 마음대로 되지 않아서 소금쟁이처럼 바닥에 퍼져버리는 그런 증상을 보였었고, 이 아기가 사실 이제 1살도 안 된 아주 어린 아이였고 체중도 2kg이 좀 안 되는, 수술할 당시에는 제 기억에 아마 1.4kg 정도 됐었던 아주 작은 친구였어서 환축추 아탈구 환자들 중에서도 좀 난이도가 있었던 케이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환축추 아탈구는 목 쪽에 있는 척수 신경이 압박을 받아서 생기는 질환이기 때문에 결국은 확정 진단을 하기 위해서는 척수 신경을 볼 수 있는 MRI 검사가 필요하고요. MRI 검사와 더불어서 뼈의 구조적인 이상을 조금 더 자세히 보기 위해서는 CT 촬영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우선 증상으로 보시기에 제일 처음에는 목의 통증부터 시작되는 경우가 많아서 다른 부위의 통증인지 오인하시게 되는 경우가 많고요. 그러다가 점차 질병이 더 진행이 되게 되면 휘청거리면서 걷거나 이런 부전마비로 시작되고, 그 다음에 이제 완전마비로 일어나지 못하고, 정말 심한 경우에는 호흡에 사용되는 신경까지 마비가 되면은 호흡근 마비로 사망까지 일으킬 수 있는 무서운 질병입니다. 우선은 환축추 아탈구를 진단하는 데 있어서 고사양의 MRI와 CT 장비가 있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고요. 또 이제 CT 장비에 따라서 수술하는 데 있어서 나사나 핀이 들어가는 각도를 결정하는 데 있어서 그런 것들이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 저희가 운영하고 있는 CT MRI 장비가 장점이 많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사실 환축추 아탈구는 거의 대부분이 소형견 품종에서만 발생을 하거든요. 한국에서는 아무래도 소형견들을 많이 키우시다 보니까 한국 한정에서는 좀 발병률이 많은 편이고요. 또 요즘에 많이 키우시는 이제 작은 미니 비숑 아이들이나 포메라니안, 요크셔 테리어, 말티즈 이런 애들이 전부 다 AAI가 호발하는 품종으로 알려져 있어서 어린 나이에 목을 아파하거나 다리 움직임이 이상하거나 하는 아이들에서는 AAI 환축추 아탈구가 높은 빈도로 진단이 되고 있습니다. 이 환축추 아탈구는 이름에서 보시듯이 환추하고 축추가 중심인데, 첫 번째 목뼈를 환추라고 하고 두 번째 목뼈를 축추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 환추와 축추도 첫 번째 목뼈, 두 번째 목뼈로서 서로 관절을 이루게 되는데, 그 관절 사이에 유격이 생기고 흔들림이 많아지고 하는 것이 이제 환축추 아탈구, 환축추 불안정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환추와 축추 사이의 관절이 정상적으로 움직이기 위해서 가지고 태어나는 게 축추에 있는 치아돌기라든지 치아돌기 주변에 있는 여러 가지 인대들이 있는데, 선천적으로 환축추 아탈구가 있는 아이들은 이 치아돌기 뼈가 일부가 기형으로 태어나거나 길이가 짧아지거나 아예 형성이 안 되기도 하고, 그럼 거기에 달려있는 인대들이 흐물흐물하거나 금방 끊어지거나 형성이 안 되는 경우들이 있어서 환추와 축추가 배열이 틀어지면서 그 안에 있는 척수 신경이 압박을 받으면서 이제 증상을 나타나는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우선은 수술하는 방법이 1번 경추와 2번 경추가 흔들리고 불안정성이 있는 것을 안정적인 정상 위치로 영구적으로 고정하는 게 목표입니다. 그렇게 되면 그 안에 들어있는 신경이 더 이상은 압박을 받지 않게 되고, 그 전까지 손상됐던 신경이 서서히 돌아오면서 아이가 일어날 수 있게 되고 목도 안 아파지게 되고 하는 것이 이제 수술 목표입니다. 아무래도 흔히 많이 하는 슬개골 탈구 같은 질환도 소형견들에 굉장히 많지만, 이 환축추 아탈구는 같은 슬개골 뼈, 환축추 아탈구 뼈라고 생각하시기 쉽지만 지켜야 되는 주변 장기의 차이가 있는데, 슬개골 탈구는 이제 무릎을 잘못 건드려서 생명이 위험할 일은 없지만, 환축추 아탈구는 그쪽에 목에 들어가는 신경들, 그 뇌로 이어지는 척수 신경들이 아주 가까이에 있기 때문에 수술 중 조작으로도 위험할 수 있는 여지가 아주 많이 있어서 소형견들 많이 하는 수술 중에서도 난이도가 좀 높은 수술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우동이라고 하는 친구는 이제 체구가 너무 작고 그에 따라서 뼈 크기가 너무 작은 게 아주 어려운 환자였기 때문에, 제가 기억하는 한은 아마 제일 작은 사이즈의 스크류와 이제 구멍을 뚫기 위한 드릴을 사용했던 걸로 기억을 하고 있어요. 수술 시간도 아무래도 조금 더 정교하게 하려다 보니까 오래 걸렸었고, 수술하고 나서는 어린 나이인 만큼 신경이 회복되는 속도도 어린아이들이 더 빨라서 수술만 잘 견뎌내주면은 신경이 회복되는 거는 생각보다 그렇게 오래 걸리지 않고, 이 아이도 일주일, 2주일 정도 이내에 스스로 서고 걸을 수 있을 만큼 빠르게 회복을 보여줬었습니다. 아무래도 신경이 손상된 것이 회복되는 데까지 시간이 걸릴 수도 있고, 어느 정도 이상
이상 손상된 신경은 영원히 돌아오지 않을 수도 있기 때문에 어린 나이에 신경 손상이 많이 진행되기 전에 수술을 하는 아이들이 조금 더 회복되는 데 있어서 이점이 있고요. 그렇지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증상 자체가 그렇게 심하지 않다면은 신경 손상도 그만큼 심하지 않다는 뜻이기 때문에 무조건적으로 어린 나이에 해야 된다 이런 뜻은 아닙니다. 실제로 이제 수술하기 전까지 이미 손상되었던 신경이 돌아오는 게 관건인데, 신경이 지나치게 비가역적으로 손상되기 전에 근본적인 원인만 해결되고 그때까지 손상된 신경이 우리가 약물 처치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나아질 수만 있으면 마치 환축초 아탈구가 없었던 아이들처럼 건강하게도 회복될 수 있습니다. 우선은 환축초 아탈구 수술을 하지 않고 보존 치료로 하는 아이들이 운동 제한은 더 빡세게 해야지 되고요. 수술을 하게 되면 수술만으로도 이미 목의 관절의 안정성은 확보가 된 상태이기 때문에 그런 것들은 그렇게 많이 걱정하시지는 않으셔도 되지만, 그래도 최소한 수술하고 2주 정도는 무리한 운동 없이 집에서 좀 요양을 해주시는 게 좋고요. 그 이후로도 안정이 되어 있다면 그때부터는 오히려 마비가 남아있는 경우에는 물리치료, 재활치료를 적극적으로 하시는 게 더 좋습니다. 이 환축초 아탈구가 외상성으로 일어나는 경우에는 떨어지는 충격이나 이런 것들에 의해서 아까 말씀드린 두 번째 목뼈에 있는 인대나 뼈 같은 것들의 일부가 부러지고 끊어지는 경우들이 많거든요. 많이 점프를 한다거나 어디서 떨어진다고 하거나 위험을 최대한 줄여주시는 게 제일 좋고, 또 이미 환축초 아탈구에 소인이 있는 아이들 같은 경우에는 목에다가 줄을 해서 산책을 하시는 것보다는 겨드랑이에 매주는 하네스를 해주시는 게 훨씬 더 질병이 악화되는 것을 막아주는 데 도움이 됩니다. 일단은 환축초 아탈구는 겉으로 보는 증상을 가지고 구분할 수 있는 질병은 아니기 때문에, 또 CT나 MRI를 꼭 찍지 않아도 심한 경우에는 엑스레이로 어느 정도 의심할 수 있는 병변이 보이는 경우도 있어서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일단 동물병원에 오셔서 수의사 선생님과 상담 받아보시고 관련된 치료를 이어나가실 수 있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